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배심원단 의견이 단 한 표 차이로 엇갈리면서 진실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검찰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고 보기도 이 전 부지사 측이 완전한 승리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강석영 뉴스마토 기자, 강예슬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20일 새벽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파티도 하고 뭐 술도 가져왔고 그날은 뭐 그 회덮밥에 연어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과일에다가 소주도까지 와가지고 제가 좀 4대 3으로 평의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기소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국민께 알립니다. 네, 강성희 기자. 먼저 이게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영상 녹화실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단 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좀 판단하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구체적인 혐의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법원은 이제 이 전 부지사의 5개 혐의 중에서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방금 보셨던 그 국회 청문회에서 네. 대북 송금 수사 당시 검찰이 진술 회유 과정에서 소주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 전 부지사가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본 겁니다. 배심원 다수 의견과 같은 판단입니다. 배심원단 7명 중에 4명이 술파티가 없었다는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반대로 배심원 3명은 술파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제가 다수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 한 표 차이로 네. 유무죄가 엇갈린 겁니다. 네. 판결문이 아직 나오진 않아서 선고 당시 재판부 설명을 조금 소개해드리면 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술파티 후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거나 상호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즉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이번 재판 전 과정을 좀 취재하고 지켜본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강 기자는 이런 결과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저희 뉴스토마토 법조팀 기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 전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법무부와 대검 조사 결과 술반입이 인정돼서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었는데요. 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술파티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유죄 판결은 좀 더 어렵겠다는 쪽으로 사실 기울었었습니다. 네. 가장 결정적인 증거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먼저 소주 구입 영수증입니다. 술파티가 있었다고 지목된 날짜는 2023년 5월 17일인데 네. 당시 이제 수원지검 인근 편의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 4병과 생수 3병을 산 내역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건 이제 추가 구매인데 사실은 먼저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산 뒤에 네. 3분 뒤에 다시 소주 1병을 더 구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 측은 생수병에다가 소주를 채워서 반입했다고 주장했는데 네. 사실 소주 3병과 생수 3병을 비교하면은 약간 부족하거든요. 담았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소주 1병을 더 사가지고 생수 3병에 꽉 차게 담기 위해서 이 추가 구매를 했다고 하는 게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런데도 아까 뭐 강 기자 영수증 얘기도 해주고 술 3병과 생수까지 샀다는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유죄 결과가 나온 이유 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좀 보십니까? 재판부는 이제 선고 전부터 그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다수 의견을 따랐다고 강조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한 표 차인데도 불구하고 술파티는 없었다고 다수 의견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좀 취재해보니 네. 재판부가 이제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입증 책임을 좀 간과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모든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술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을 이화영 측이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라 술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사 측이 입증했어야 하는 건데요. 네. 검사의 이 입증 책임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술반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도 네. 검사는 이 모든 거를 우연이라고 퉁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법원 판결 좀 석연치 않은 상황인데 어제 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이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당에서 이 내용에 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 배심원 판결이 4대3으로 엇갈린 상황에서 이 참고적 의결이라고 하더라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으며 이 증명이 안 됐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내놨는데 아무래도 이 술파티 의혹이 완전히 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지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술파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4대3으로 의견이 갈린 건데 그렇죠. 한 명만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사실은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 말은 즉슨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 일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배심원들도 있었지만 이전 부지사의 진술을 신뢰할 만한 증거도 적지 않다라고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사실 재판을 보면서 재소자 진술도 따로 있었거든요. 네. 이게 실제로 재소자가 이전 부지사로부터 술 반입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을 가진 그 진술서를 써준 재소자는 이제 2명 정도였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은 직접 법정으로 나와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그 회에 술을 먹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재소자들끼리 속초에 횟집을 하는 이제 재소자 어머님 집에 가서 출소를 하면 우리도 같이 회랑 술을 먹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기억을 한다 이런 네. 식의 구체적인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전 부지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재소자들을 꼬드겨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사실은 좀 이전 부지사의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라서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의 의견처럼 연어술 파티 주장에 힘이 조금은 빠질 수 있겠지만 진실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항소심에 가면 무죄 받을 거다. 실제로 무죄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죄 가능성을 좀 높여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또 이화영 전 부시차, 그러니까 20일 날 새벽에 재판 결과 나왔을 때 이화영 전 부시차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 이전 부시차 측의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이전 부시사 측은 어쨌든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배심원들의 편결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해서 뭐 부정을 강하게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항소 의지를 밝히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전 부지사가 지금 위증으로 이제 제기된 내용이 2024년 10월 박상용 검사의 그 탄핵 소추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서 했던 발언들 때문이었거든요. 이때 이전 부지사가 했던 발언은 한 40분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술 반입과 관련된 내용은 약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검찰이 콕 집어서 기소를 한 것이 과연 국민 상식에 맞는지 네. 한번 생각을 해봐 달라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박상용 검사의 징계가 법무부 징계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현철 변호사 이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은 이제 모든 문제는 법무부의 이제 미진한 결정 탓이다. 곧바로 징계를 했었어야 됐는데 개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사실상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연어 술 파티 의혹만 아니라 다른 쟁점도 많았는데 최근에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워낙 이번 이슈를 부각하는 바람에 이번 이슈로 뭐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든지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엮어가면서 여권을 향해 좀 비판을 내다 보니까 이번 쟁점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 다만 법원에서는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강 기자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전 부지사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는데요. 이 네. 부분은 이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결정을 했고 재판부도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8년 이재명 그 지금 현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선거에 나섰을 때 그리고 2021년 20대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이 쌍방울 측에 후원을 좀 사주했다. 그래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선고 결과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나왔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성태 회장 있잖아요. 네. 쌍방울 그룹의 회장. 네. 이분이 이전 부지사에게 부탁을 받아 후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후원 방식,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원회 이전 부지사 측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부정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진술했던 거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질로 많이 잡혀 협조해준 자원, 여러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충분한 물증 없이 검찰이 무리하게 쌍방울 관계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쪼개기 후원에 관련한 기소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 이 부분을 좀 법원이 지적을 한 거고, 또 다른 이제 법원이 검찰 쪼개기 기소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네, 재판부는 이제 대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직권남용 등 혐의를 만장일치로 무죄로 본 배심원 판결과 달리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네.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요. 네. 법원은 검찰의 쪼개기 기소가 잘못됐다면서 공소권 남용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좀 살펴보면 이전 부지사는 2019년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위법하게 묘목과 밀가루를 지원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대북 지원 실무자였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먼저 기소하면서 네. 이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는데요. 신 전 국장은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 부지사의 공범 관계가 인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검찰은 신 전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다음에서야 이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겼는데 네. 법원은 이제 왜 신 전 국장을 먼저 기소했는지 의문을 품었었는데요.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전 부지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먼저 공범을 기소했고 그 다음에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에 이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 부지사가 변론할 기회도 없이 타인의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건 최초의 사례입니다. 네. 아무튼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당에서는 앞서 말한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 유죄가 났다며 일단 이번 쟁점을 좀 부각을 한 반면에 여당에선 이 법원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점에 주목을 하고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가 드러났다. 그러면서 공소권 남용도 같이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재판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향후 조작기소 특검에도 추진에도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어제 민주당 소영교 의원은 반드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거든요. 어제 재판 결과 좀 조작기소 특검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소주가 반입됐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특검 출발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서 네.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여당이 이제 힘으로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비판 여론에도 부닥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항소심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항소심에 따라 또 여론이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였죠. 그 박상용 검사의 징계에도 좀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박상용 검사는 직무정지 상태이고요. 현재 법무부 최종 징계 결정이 남은 상태입니다. 당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위에서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신중히 검토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판결로 사실 보다 높은 수위를 좀 징계 강행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만 이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네. 대검 감찰위는 사실 술 반입이 있었다라고 봤지만은 이 술 반입 관련해서는 어쨌든 재소자 개호 책임이 있는 교도관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박상용 검사의 징계 수위에는 이제 포함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 기존 징계 수위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요. 또 이제 법무부가 어떤 징계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처벌의 의지라는 거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또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법원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시 한번 이 재판이
회자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국민의힘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국민참여 재판을 지켜본 소회를 좀 듣고 싶은데 강 기자가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나 재밌었던 장면 어떤 게 좀 있었는지 좀. 네, 아무래도 배심원들이 참여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소소한 재미들이 있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최후 진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인 유재율 변호사가 네. 이제 최후 변론 중에 가방에서 소주 2병을 꺼냈습니다. 직접. 네, 네, 맞습니다. 이제 팩으로 된 소주였고요. 360ml짜리 소주 병은 아니고 저희 네. 이제 등산 갈 때 하나씩 들고 가는 그 소주 페트였었고, 근데 사실 법원도 건물 앞으로 들어올 때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이제 뭐 이상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몸수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법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외부에서 가지고 온 물 등을 가지고 올 수 없게끔 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검색 과정을 다 피해서 소주 2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사는 언급을 하면서 법정에서 재판 중 소주를 마셨다고 하면 누가 이걸 믿겠냐.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의 허점이다. 하지만 자기가 여기 와서 이 소주를 마셔서 그러니까 재판 중에 소주를 마셨다고 해도 그건 지금 가능한 일이 되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교도관 입장에서는 밀착 개호했기 때문에 수용자가 술 반입 못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바로 상식의 허점이다. 라고 이제 일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은 항소심도 좀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영 뉴스토마토 기자, 강예슬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